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주제는 바로 P2P 대출입니다. 정말 관심 많이 있으시죠? P2P 대출 플랫폼도 부상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각각 개개인이 투자자로서 또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해볼까 하는 관심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많은 금융사들은 P2P 자금 조달 플랫폼이 돼볼까 하는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관심들을 모아서 P2P 대출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이시는 이 사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키라는 녀석이고요. 수중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수중 드론까지 왔습니다. 와이어리스예요. 굉장히 유명한 혁신 기술의 이 비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자금 조달을 무엇을 통해 마련했을까요? 네, P2P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역시 스타트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금 조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이런 보통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P2P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뭘까요? 모빌리티 인공지능 플랫폼 루모의 사례입니다. 역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이 기술이 CES를 통해서 공개될 만큼 엄청난 사회적인 기술적인 파장을 일으킨 이 사례도 크라우드 펀딩 P2P 자금 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외에도 많이 있지만 국내로도 좀 와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공적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성북구입니다. 지금 사회투자기금 지역상생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역시 이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마련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역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처음에 자금을 마련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야놀자의 사례가 아닌가. 야놀자라는 이 숙박 플랫폼은 8%라는 P2P 자금 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2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금 성공한 숙박 플랫폼으로서 성장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과정을 보면 스타트업이라든가 공적인 영역에까지 자금을 마련하는데 P2P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P2P 플랫폼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은 그리고 금융사들은 투자자금 마련,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는 지금 제시해드린 이런 여러 사례, 이 사례만 들어드려도 15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창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고용을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이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 P2P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도대체 무엇인지,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사례는 또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저랑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크라우드 펀딩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더하기 펀딩이다. 자, 그러면 크라우드는 뭡니까? 대중이죠, 대중. 펀딩은 뭡니까? 자금 마련이죠. 그럼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한다.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빼먹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니까 한 명 혹은 두세 명한테 자금을 마련한다 그러면 거액이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십시일반의 소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를 통해서 모금이 된다?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이 된다.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투자는 한 명, 두 명 혹은 몇 명의 대형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했어요. 20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10억씩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방식이 펀딩의 개념이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사람들이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소액의 자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모금하는 거죠. 그럼 이 온라인 플랫폼이 뭡니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표적인 것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요. 몇 년 전부터 많은 유명한 기구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융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가속화하는 그 대표적인 기술이 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자본 조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축하십니까? 그리고 대출도 하십니까? 결국 지금까지의 자본 조달 방식은 은행이라는 매개차가 존재하고, 많은 저축자가 얼마씩 저축을 하면 저축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한테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축자지만 내가 저축한 자금이 누구한테 투자되는지 아세요? 내가 대출자지만 누구로부터 자금이 모금된 것이 아세요? 모르시죠?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중간에 금융기관이라는 매개차가 존재하고, 매개차가 양쪽 간의 소통을 금기하는 거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은행이 존재했고, 저축자와 투자자가 만날 일이 없게 만드는 이런 자본 조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의 등장은 뭐냐면,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만나게 하는 겁니다. 특히 금융기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사라지는 모델이에요. 대신 대체 자금 조달 플랫폼인 P2P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중개하는 역할이죠. 다만 이 플랫폼은 온라인 기반으로 많은 대중들이 십시일반의 자금을 이런 투자 대상에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공유하고, 이 투자자들은 그 정보에 기초해서 투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모델이죠. 왜 파괴적 혁신입니까? 이 자본 조달 방식의 특징은 전통적인 은행이 사라지는 모델이다.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없이도 자본 조달이 가능해진다. 파괴적 혁신이 이래서 등장한 겁니다. 실제 많은 그 모금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도 있겠죠. 나 얼마 필요해요. 앞에 예를 들었던 야놀자와 같은 플랫폼 기업 기술자가, 나 기술은 있지만,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해야 될 텐데, P2P 금융 플랫폼에게 뭐를 합니까? 우리 기업, 우리 기술, 우리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거예요.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들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해주죠. 그 홍보해주면 당연히 기부의 형태로, 혹은 후원의 형태로, 대출의 형태로, 혹은 지분 투자의 형태로 자금이 제공되고, 자금이 제공되면 일정한 수준의 보상, 수익금의 일부를 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해 가셨죠? 이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부형입니다. 그냥 이 창업자가 좋아서, 이 기술이 좋아서 기부하는 방식이에요. 기부자를 모집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나 청년 창업가로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기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보상형이 있습니다. 이 보상형은 비수익형에 해당됩니다. 어떤 투자 수익의 일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 비수익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밴드를 개발했어요. IoT 밴드입니다. 그러면 밴드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런 방식이죠. 보상형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출형이 있고 증권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출형과 증권형을 가리켜서 수익형, 그리고 기부형과 보상형을 가리켜서 비수익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대출형을 좀 집중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이 대출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권형은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출형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이자율만큼 수익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크라우드 펀딩의 대부분의 유형이 대출형이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 이 플랫폼을 특별히 P2P 대출 플랫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의 부상과 P2P 자본 조달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P2P 대출 누적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크라우드 펀딩 P2P 자본 조달 이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까요? 늘어나게 되는 그 근거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있어요. 투자자가 처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500만 원까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만 원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지금은 2천만 원으로, 또 향후에는 이 투자 제한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P2P 자금 조달 플랫폼으로 투자를 해봤더니 6%, 7%이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익률이 발생해요. 세금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투자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500만 원 투자해봤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네, 또 투자하고 싶겠죠. 그런데 투자 제한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 그죠? 2천만 원, 3천만 원 상향되면 더 투자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 이런 정보를 들은 많은 잠재적인 투자자, 아직 투자를 해보지 않은 잠재적 투자자들도 나도 P2P 자본 조달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자해보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대출 누적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번째는요, P2P 투자 대상도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위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자금 조달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등장했다가 지금은요, 중소기업들도 P2P 자본 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중소기업 우리 대표님들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 기반이 아주 훌륭해. 그래서 이 P2P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본 조달도 좀 해보겠어 하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인데요, P2P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는 소위 비금융 기업들이 P2P 플랫폼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었는데 이제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들도 P2P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 크라우드 펀딩, P2P 자본 조달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나도 이 P2P 자본 조달 플랫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좀 들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는요, 이 크라우드 펀딩 P2P 자본 조달 플랫폼 1위 기업, 가장 대표적인 기업 소파이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려면 P2P,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나게 해주려면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겠죠. 특히 지금처럼 성장한 소파이는 누군가 어떤 특정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창기 창업 시에는
누구를 만나게 시도를 했냐면 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과 그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간의 P2P 자금 조달 플랫폼을 마련한 겁니다. 소위 재학생들은 학자금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플랫폼으로 시작한 겁니다.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뭐 부동산 대출, 뭐 부동산 PEF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이 소파이가 성장된 이 플랫폼으로서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마저 압박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 금융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선구자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전인데요.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슈퍼볼 게임, 미국의 슈퍼볼 게임 하면 거기에 대형 광고 전광판이 있죠. 거기에 홍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홍보할 만한 기업들도 몇 개 되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이 영향력,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소파이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 전광판에 광고했던 소파이의 광고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Don't bank, do SoFi.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P2P 자본 조달 플랫폼이 금융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은행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P2P 자본 조달 플랫폼,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나 관심 가져보시고 이런 자본 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나 벤처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 마련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